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팍스탁 멘토님과 함께하죠. 이정호 멘토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남은 일주일 동안도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제일 높은 자리에서 우리 밀키트 종목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계속해서 멘토님과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어두는 네모난 QR코드 사진 찍듯이 스캔하시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받는 번호에는 샵 3989라고 5글자 적어주시고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3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동일한 초대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한 방법 택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글로벌 이벤트들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우리 시장은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당분간 완화적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환율은 2달 만에 최고치인 1,340원 선 가까이 올랐습니다. 약보합 출발했던 양지수는 외인과 기관의 양매도에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다 코스피는 1.1%, 코스닥은 0.3%가량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FOMC가 시작된 가운데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직전 달보다 10.7% 증가하며 예상치를 상회했고 전일 GTC 2024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을 공개한 엔비디아의 주가는 1%가량 강세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로 출발했던 3대 지수는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일제히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정호 멘토님이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확인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멘토님께서 2월 14일 합류해 주시고는 저희에게 발렌타인 선물처럼 준비해 주셨던 종목 삼익 THK를 포함해서 두산 로보틱스와 시그네틱스 모두 2자릿수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매수와 매도 타이밍 멘토님이 꼼꼼하게 잡아주셨고요.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드렸던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은 LS전선 아시아, 퀄리타스 반도체 혹은 아프리카TV처럼 정말 하루 이틀 빠른 시간 안에 단기적으로 2자릿수 수익을 채운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자, 멘토님께서 이 외에 정말 다양한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빨간색으로 채워주실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자리 옮겨서 이 종목들의 얘기 그리고 멘토님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 얘기까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해가 길어졌다고 체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춘분입니다. 본격적으로 봄에 접어들고 있음을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요. 자, 오늘 또 이정우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봄 냄새 나는 분위기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오늘 이정우 멘토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만나 뵙게 돼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어떻게 본다면은 이슈 아닌 이슈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약세로 시작을 했었는데 장시작에 근데 잭슨항의 인터뷰가 시작이 되면서 엔비디아 상승세가 나오면서 미국의 증시를 이끌었다라고 보는데 잭슨항 발언에 좀 주시해야 될 포인트는 삼성전자 HBM3 테스트가 좀 긍정적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약간 소외되면서 못 가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오늘 시장에서 좀 해소해 줄지 이런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이 이제는 좀 더 활활 타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필두로 불었던 AI 반도체 열풍들이 이제 삼성전자까지도 엮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에 관련된 회사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 회사들까지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본다면 좀 더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한 일본의 제로 금리를 이제 탈출한다는 이슈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이거 그러면 악재 아니야? 증시에는 악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일본 증시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좀 어떻게 선방향이 된 거 아니야? 엔화 강세는 약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계속적으로 증시가 안 좋아지고 엔화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보다는 약간 선방향이 됐구나. 어느 정도 주춤하면서 같이 동방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갈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키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 관련주 AI 반도체, HBM3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계속적인 변동성을 만들어 나가면서 증시를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 오늘 또 삼성 이제 주총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입김이 나왔던 건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본다면 주주 친화 정책을 하면 법인세 감면, 어떻게 보면 세금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주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어필을 했어요.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장 그룹인 삼성전자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오늘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삼성전자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더불어서 시장에서 저희가 주목해볼 포인트들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50분 동안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더욱더 자세한 얘기 좀 풀어볼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대비하고 출발 어떻게 해야 할지 멘토님과 함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9시 20분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너무나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걱정 없이 이정우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문자 메시지와 QR코드 두 가지 열어두고 있는데요. 문자는 받는 번호에 샵3989,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고요. QR코드는 화면 우측 하단에 저희 방송 중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이 부분 가깝게 사진 찍듯이 스캔해 보시면은 영어로 된 입장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편한 방법 택해서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또 다음 주 수요일 저희 멘토님 만나 뵙기 전까지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오늘 알려드릴 종목의 우리 공략 타이밍까지 잘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토님들의 라이브 방송은 유튜브로 넘어오시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정우 멘토 검색하고 시청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은 팍스탁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미리 눌러 놓으시고요. 멘토님들 라이브 방송 일정 알림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멘토님이 저희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간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관련 이슈,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 삼성전자 주주총회 얘기까지 풀어주셨는데 조금 더 멘토님께 자세히 시황 얘기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엔비디아 저희가 이번 주에 좀 눈여겨보고 있던 GTC 2024 컨퍼런스 새로운 AI 칩을 공개를 하면서 또다시 $90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FOMC도 이제 시작이 돼서 뭐 이번 달에는 다들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지만은 언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냐, 또 올해 몇 번 할 것이냐, 이런 포인트들에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멘토님 시황 정리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FOMC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을 변동성 있게 만들었던 부분은 금리 인하 이번 연도에 3번 하냐, 2번 하냐, 이게 가장 컸던 건데 네. 점도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점도표가 뭐냐? 각 연준 의원들이 이번 연도는 예상치 금리를 이만큼 하겠다, 저만큼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본다면 이번 연도 금리가 얼마만큼 내려갈 거냐, 이게 관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3번을 하던 2번을 하던 그것도 어떻게 보면 3번을 하면 더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한 번을 할 때 얼마만큼 떨어뜨리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한 단계 이상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예측은 금물이다.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나왔던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우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 CPI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무한정 금리 인하하면 주가 오를 거야.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주가는 도리어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예측하면서 본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좀 더 큰 실망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전체적인 큰 틀, 지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종목별 장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보다는 지금 엔비디아가 더 핫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잠재워서도 엔비디아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불었던 금리,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금리였다고 한다면 이번 연도부터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로 넘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행보가 어떻게 보면 금리까지도 잡아먹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영향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개별 종목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우선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는 모습이었지만 저희가 이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이제 금리보다 엔비디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계속해서 달라져야지만 또 변화하는 시장에 빠르게 대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시청자분들께서는 큰 걱정 없이 멘토님을 알려주시는 종목들로 또 수익을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멘토님 알려주셨던 종목들 리뷰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야겠죠. 자, 우선은 멘토님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저희 멘토님이 우리 팍스 밀키트 첫 출연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날 정말 선물로 준비해 주신 종목으로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당일에 21.4% 고점 상승이 나왔었고요. 저희는 6거래일 정도 보유하면서 20% 수익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멘토님이 이 종목을 지난번 리뷰 때도 얘기해 주셨던 게 중장기로 가져가기에도 너무나 좋고 또 15,000원 아래 오면 계속해서 재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3월에 좀 다시 내려오는 듯 하다가 지난주 후반에는 또 올라오고 있던데 삼익THK 다시 한번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되게 좋은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미래 비전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맞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연관이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렸는데 이 종목을 딱 볼 때는 15,000원에 딱 선을 그으면 딱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격대 밑으로 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땡큐다. 왜냐면은 그만큼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를 해주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일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지만 15,000 부근에서 매수를 하자. 너무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15,000 부근을 찍어주고 다시 한번 목표가인 18,000원까지 올라가줬던 모습세. 네, 이렇게 나왔는데 또 다시 한번 조정이 왔습니다. 이건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었는데 15,000원 부근에서 저희가 다시 재공략을 했었어요. 그리고 목표가를 18,000원까지 다시 잡고 해가지고 또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두 번이나 수익이 네. 난 거예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저는 유의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차트를 길게 보면은 이제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18년도에 한 번에 큰 상승세가 있었고 계속된 바닥권 행보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습을 뚫어주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런 차트가 그려진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 회사의 전성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업종이랑 이런 부분을 크로스 체크했을 때 로봇 요즘에 어때? 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에서도 계속적으로 로봇 강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시제적이거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18년도보다 지금이 더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32THK 어떻게 본다면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이제 슬슬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재작년에 갔던 로봇 관련주들이 이번에 잘 못 가는 종목들도 많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강자들이 나오면서 더욱더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에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를 보려면 세 종목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대표적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이제 3위T THK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로봇 종목들은 좀 더 눈여겨보면서 시장 트렌드를 파악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사명 변경까지 뭐 삼성 네. 로보틱스가 되는 게 아니냐 삼성에서 지분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살아있으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IPO 하면서 계속된 이슈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까지 실적이 좀 더 좋게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시장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3위TH 같은 경우는 각종 로봇 회사들이 많아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가장 인정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과의 협업 그리고 카이스타와의 협업 이런 부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그리고 학교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협력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 회사의 기술력 그리고 성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과 함께 하신 분들께서는 3위THK 한 종목으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두 번이나 20%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로봇주 그리고 저 PBR 관련된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저희 첫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런 굵직한 로봇주들과 더불어서 3대장으로 지켜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멘토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THK가 좀 땡큐처럼 갑자기 보이기도 하네요. 자, 우리에게 수익 잘 챙겨준 3위THK 고맙다는 얘기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리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그러면은 멘토님 아까 로봇 3대장주 중에서 두 번째로 또 얘기를 해주셨던 두산 로보틱스 역시나 멘토님이 이 다음 주인 2월 21일에 저희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주셨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얘기에서는 제가 좀 기억이 나는 부분이 계속해서 저희가 빼먹을 게 있는 종목이다. 사골처럼 우려먹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8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가능 그리고 8만 9천 원 목표가 잡고 이 종목을 매도를 해주셨습니다. 정확히 멘토님 말씀하신 가격대에서 저희가 정말 이 종목 역시나 두 자릿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3월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 역시나 좀 로봇주들 역시 움직일 때 상승세가 좋은 모습이었는데 두산 로보틱스 얘기도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8만 원 밑이 딱 맥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8만 원 밑에서는 되게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딱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왔기 때문에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되게 짧게 잡았습니다. 왜 8만 9천 원까지밖에 안 잡았냐 라고 물으신다면 3익 THK를 다시 한번 더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수익률적으로는 3익 THK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시세를 한번 줄 때 3익 THK 같은 경우는 10%, 20%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포트를 교체하면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두산 로보틱스도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얘기했다시피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인데 이번 연도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와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실적이 안 좋아도 상장할 수 있었던 거는 기술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장을 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장 전에는 어떻게 보면 기술 특례나 이런 부분은 상장을 했지만 상장하고 나서 너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 액션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의 실망 매물이나 이런 부분이 뚫리면서 다른 로봇주로 더 수급이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분기 1분기 실적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실적만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 그 말은 10만 원까지도 넘어서 12만 원까지도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 어떻게 본다면 두산그룹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많이 나왔어요. 두산그룹 이슈가 나오면서 자사주 매입 얘기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두산그룹이 급등했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근데 어제 좀 하락했던 모습세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 축에서도 어떻게 보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 흥행 열풍을 못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두산그룹이 한 단계 올라간다고 한다면 두산 로보틱스도 그거에 따라서 한 단계 밸류업이 되지 않을까,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전한 걸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 실적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두산 로보틱스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9만 원 초반대는 어떻게 보면 더 매력적이지 않았나. 이제는 8만 원 밑에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9만 원 밑에서 다시 한번 모아가볼까? 모아가다가 실적 기대하면서 아니면 실적을 보고 나서 더 중장기적으로 보유할까? 이런 전략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더 궁금하신다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두 번째 종목 우리 2월 21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두산 로보틱스 얘기도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이 종목을 89,000원 선 목표가를 짧게 잡고 겸손하게 대응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매트님 그렇게 해도 이 종목으로 저희는 12.66% 수익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산 로보틱스 굉장히 다양한 성향을 가진 우리 투자자분들께 맞는 전략을 맞춤형으로 짜주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혹은 이 종목 그냥 앞으로의 성장세를 지켜보면서도 투자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멘토님이 말씀하셨던 가격 전략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종목 9만 원 아래로는 내려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9만 원 초반에서는 조금씩 모아가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멘토님이 이전에 알려주신 종목 이외에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종목으로도 수익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 3월에 알려드렸었던 시그네틱스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OSM 1840원 아래에서 진입 가능하다 얘기를 해주시고 당일에 그 가격대에 포착을 해주시고요. 저 그때 당시 멘토님이 목표가 2,300원을 말씀해 주신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그 가격에서 저희가 매도를 하면서 25% 수익이 났는데 2,330원 선 고점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멘토님의 이 매도 타이밍이 정말 예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시그네틱스 저희 6거래일 만에 25% 수익 챙긴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리뷰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은 당일 진입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거의 한 5% 넘는 수익을 줬었어요.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다음 날부터 좀 빠지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손실권까지 들어왔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걱정이 그렇게 큰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HBM3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수록 이 시그네틱스 같은 종목들이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시그네틱스가 삼성전자랑 소재 납품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HBM3가 계속적으로 붉어진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딱 목표가를 2,300원을 잡았는데 딱 그걸 찍고 떨어졌던 모습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또 길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어떻게 본다면 가격대를 2,000원 밑에 가격대 지금 1,900원 대인데 어떻게 보면 2,000원대까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들어가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2,000원 부근에서 네. 왜냐하면 지금보다는 어떻게 본다면은 계속적인 윗꼬리 때문에 좀 더 매물대 소화되는 과정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매물대를 소화하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상승세가 나오면서 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항상 수요일마다 시세를 줬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요일, 네. 네. 첫날 진입할 때도 어느 정도 수익권을 줬고 그 다음에 13일 날에도 큰 수익권을 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장에서도 좀 더 빛을 바라볼 수도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잭슨항이 삼성전자를 언급하면서 삼성전자에 관련된 HBM 관련주들이 좀 더 빛을 볼 수가 있지 않나. 거기서 어떻게 보면 시그네틱스가 한 주축을 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저는 좀 어떻게 본다면 시그네틱스를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수요일에 시그니처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멘토님이 정말 아끼는 종목 3월 6일에 소개해드렸던 시그네틱스 6거래일 만에 25% 수익률 챙기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간밤 엔비디아 잭슨황이 또 삼성전자의 HBM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연관해서 또 한번 이 종목의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새롭게 진입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멘토님 말씀해주신 2,000원 부근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세 종목의 리뷰 들어봤는데요. 멘토님 정말 알려주신 종목들 어떻게 그렇게 고점에서 정확히 매도할 수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저희가 진입가, 목표가 얘기 다 드리고 있지만은 멘토님과 함께 그 타이밍 정확하게 잡아서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입장 방법 두 가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요. 문자 메시지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손아래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또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얘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종목까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멘토님 가져오시는 종목 되게 뻔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테마는 시장에서 정말 요즘 뜨거운 테마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덜 올라간 그리고 아직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네, 정말 따끈따끈하게 김이 나고 있는 종목이에요. 종목명 우선은 공개를 해드리면은 현대힘스, 굉장히 이름에서부터 좀 파워가 넘칠 것 같은 종목입니다. 멘토님, 제가 아까 테마가 좀 시장에서 뜨거운 테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조선과 연관이 있는 네,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조선 기자재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배에 들어가는 블럭 그리고 네. 배관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왜 요즘 같은 시장에 왜 조선주를 갖고 왔냐? 지금 시장이 핫한 거 많지 않냐? 제약바이오, 뭐 방산, 로봇, HBM3 왜 이런 거 말고 왜 조선업 관련주를 갖고 왔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을 때 꾸준한 실적을 바탕을 할 수가 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본다면 안정성은 지금 방산주가 갖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방산이 어떻게 보면 수주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꾸준한 우상향,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이 조선도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은 계속적인 그런 부분이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슈가
조선의 초황기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 작년부터 나왔던 이슈인데 왜 작년에도 못 갔는데 이번 연도에 갈 거야? 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라면은 작년에는 저가 수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비싼 부분만 선박만 수주를 받고 있다. 이런 왜 그럴 수가 있냐? 네. 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일감이 확보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조선사 3년치 일감이 확보가 됐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는 미래를 버틸 힘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는 좀 비싼 것만 수주를 받으면서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다. 그 미래가 언제냐? 네. 이제 곧 있으면 옵니다. 20년 이상 노후 선박이 전체의 58%가 돼요. 네, 전체 선박에. 그게 이제 25년, 26년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사이클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선박도 좀 네, 맞습니다. 친환경인 시대가 오나 봐요. 네. 이제 새로 이제 선박을 만드는 부분은 다 친환경 선박으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거부가 같이 상품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이 조선업의 패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중국이 많이 따라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다.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한다면 반사이익으로 우리나라가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중에서 어떻게 본다면 현대힘스 가장 눈여겨봐야 될 키포인트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차트를 설명하고 말씀해 드릴 건데 네.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인 상장하고 나서 좀 더 이슈를 많이 못 받았다. 어떻게 보면 바닥권이긴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좀 이따 차트 보면서 가격대 설명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종목명은 현대힘스였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조선업에 대한 좀 세부적인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조선의 초황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좀 타이틀을 띄워주셨는데요. 주요 조선사들이 3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를 했고 앞으로 좀 친환경 선박의 교체 사이클이 다시 다가오면서 저희가 이 조선업 조금 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제 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정말 대형주 많이 있는데 오늘 현대힘스를 지켜봐야 할 이유가 차트 속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상장된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그 상장 첫날에는 따따블 달성하기도 했었지만은 최근 바닥권에 많이 내려와 있다고 하니까 저렴하게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현대힘스의 차트 이야기 잠시 후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오늘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0일 수요일 현재 시간 9시 2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양지수 우선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9% 정도 강세 출발하면서 지수는 2680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힘이 약하지만 그래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0.38% 오른 895포인트에서 시작합니다. 수급 상황도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300억대 물량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강하게 이끌어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688억 원 정도 매도 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조금 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174억 원 정도 순매도로 오늘장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강한 테마까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모더나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소마젠이 16% 넘는 급등세로 오늘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도 좀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글로벌 파킨슨병 연구 프로젝트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다음 테마 한 가지 정도 더 보고 가시자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텔레칩스가 대장주로 12%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고요. 삼성전자가 독일 콘티넨탈의 전장 사업 부분을 인수하려고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텔레칩스가 이미 이 콘티넨탈을 고객사로 보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수요일 시장 우선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멘토님이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의 자세한 공략 얘기까지 들어봐야겠죠. 멘토님과 방송 끝나고 나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하고 돌아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앞서 스윙률에서 보셨다시피 멘토님이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목들 정말 바닥권에서 포착을 해주시고는요. 저렴할 때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희 종목은 조선기자재 관련주 현대힘스 준비해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힘스 올해 1월 26일에 상장이 되고 지금 2달이 채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설명을 해주신 대로 그 첫날 따탑을 달성하고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4%가량 오름세 보이면서 18,500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멘토님, 우리 현대힘스의 차트 설명 들어보면서 가격 전략 얘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기대를 받으면서 상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기대를 받으면서 상장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주가는 많이 못 가고 있다. 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상장할 때 어떻게 보면 조선에 호황기가 도래한 거 아니냐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조선 업종들이 잘 못 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초까지는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슬슬 좀 달라질 때가 되지 않았나. 1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더 조선 업종에 좀 더 풍이 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시장의 주도 테마가 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조선 업종이. 왜냐면은 이 조선 같은 경우는 시장의 주도 테마가 될 경우에는 좀 더 급등락이 나오면서 빨리 식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올라가는 걸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방산주가 어떻게 본다면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냥 실적 좋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꾸준히 올라가다가 요즘에는 뉴스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 방산주는 어떻게 조선업종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게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29,200원까지 올라갔다가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거리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계속적 쭉 하락세. 이 말은 뭐냐? 바닥권은 이제 슬슬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바닥권은 이제 15,000원 밑에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번 바닥권 조정이 들어오면서 그 가격대를 못 찍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네. 말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한 번의 급등세가 얼마 전에 나왔죠. 3월 14일 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기준봉을 지켜주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 지금 이렇게 윗꼬리가 달았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 매물대에 맞으면서 이렇게 하락세가 나왔는데 지금은 다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진입가 같은 경우는 18,500원 밑에가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도 어떻게 본다면 18,450원 이 가격대 많이 올라갔다가
다라고 생각이 안 들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상승세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여기가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29,000원. 이 네. 가격대를 돌파라고 한다면 이제 매물대가 없이 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가격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 상장할 당시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어떻게 본다면 가우뚱거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시총 거의 6천억 되는 회사가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145억밖에 안 돼? 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네. 좀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계속적인 밸류업 거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PBR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젠 왜 지금 많이 주가 조선업종이 왜 나오고 있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이 이제는 작년보다 더 좋아질 거다. 작년부터 나왔다. 호황기가 이번 연도부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더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번 연도만 잘 넘기면 내년은 더 좋아질 거다. 라고 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조선업종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차트를 빌려봤을 때 저는 현대임스가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뭐냐? 가장 따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업종이 어떻게 본다면 계속된 악세 때문에 좀 매물대가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만 좀만 더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좀 더 다른 종목보다 상승세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뭐 비교를 해보자고 한다면 우리가 원전 관련주를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많은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갔다가 지금 많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 다시 원전 관련주들 이슈가 불 때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뭘까요? 네, 우진원택입니다. 우진엔텍. 네, 네. 우진엔텍인데 그 말이 뭐냐?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물대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가볍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네.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조선 업종이 다시 한번 사이클이 오고 올라갈 경우에 현대인스가 상승세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른 종목들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원전 관련주도 들고 있는 분들은 약간 소외된 장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뭐 한신기계나 우진이나 이런 네. 부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시세를 못 봤는데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10% 20% 이렇게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런 현대임스도 조선업종 관련해서 시세를 풀어준다고 한다면 다른 종목보다 좀 더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현대임스의 자세한 가격 얘기까지 멘토님과 차트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알려주셨는데요. 15,000원 선 아래는 저희가 좀 바닥권으로 이제 잡고 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전고점이었던 29,000원 돌파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계속되는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멘토님이 얘기해 주셨던 다른 조선 관련주들보다 이 현대임스 좀 주목해 봐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뭐 일명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물리면 10년이다. 지금은 한 13년 정도 되었을까요?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있었을 정도인데 앞서서 물려있는 매물대가 좀 부담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신규 상장 종목 현대힘스를 관련해서 지켜보기에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한 타이밍 멘토님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은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빠르게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도 지금 7분가량밖에 남지 않았고 오늘 기회 놓치면은 멘토님도 일주일 뒤에나 만나볼 수 있는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멘토님 굉장히 일주일 안 되는 시간 동안 두 자릿수 수익을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생방송 중에만 입장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문자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남은 시간은 오늘 시장의 실시간 특징주 얘기 또 들어보면서 장 초반 오늘 시장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특징주 상황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1위에는 사마페인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에 어제 시장에서도 상한가 기록했었죠. 뭐 리튬 2차 전지용 전해액 관련 연구에서 좀 공동 과제를 공동 특허를 취득했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었고요. 두 번째 2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최근에 상승세가 너무나 좋았었는데 뭐
지금 CEO 교체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이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의 성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장에서 위메이드 8%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룹주들 위메이드 플레이가 4%, 맥스 역시나 5%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지금 1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멘토님, 우리 위메이드 그룹주들 최근에 급등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 그리고 그룹주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말씀해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장전에 위메이드 오늘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해 드렸었는데 네. 너무 큰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청자분들한테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개장 전에 이미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하셨어요. 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어떻게 본다면 이 위메이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를 봤을 때는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위믹스 코인 관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멘토님,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정점을 찍고 조금 최근에 또 간밤 사이에는 내려오는 모습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비트코인은 좀 더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위믹스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임을 만들고 있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최근 신작까지도 나오고 있다. 나이트크로우가 글로벌까지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큰 이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만 하다가 비트코인을 못 사서 약간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메이드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본다면 차라리 내가 주식시장에 일하는데 코인 관련 수혜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위메이드를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단기적인 급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유믹스도 어떻게 보면은 고점을 찍고 지금 약간 꺾이는 모습세가 나왔지만 그래도 주가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비트코인 수급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신작 기대감,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비트코인을 못 사서 약간 소외된 그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위메이드를 사면서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지금이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본다면 이 자리를 8만 원대를 못 뚫고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1년 넘게 8만 원 밑에서 계속적으로 놀고 있다. 그렇네요. 근데 이 8만 원을 넘겨준다고 한다면 재차 한 번 더 10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좀 더 조정이 들어온다면 7만 원 초반대가 온다고 한다면 8만 원까지 노려보고 그 다음에 2차까지는 10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오늘 어떻게 본다면 위메이드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내 종목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본다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8만 원 돌파를 보시면서 10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아쉽습니다. 이럴 때마다 정말 방송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게 많이 아까운데요. 위메이드 멘토님께서 오늘 장 열리기 전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오늘 장 초반 좀 강한 급등세가 나오면서 아쉽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8% 가까운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데 신작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너무나 성공적으로 흥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이 종목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저희가 위믹스 가상화폐 관련된 모멘텀까지 함께 지켜볼 수 있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가격 전략 얘기까지도 도와주셨는데요. 지금 7만 원, 현재는 7만 8천 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좀 높은 자리보다는 7만 원 초반에 왔을 때는 저희가 신규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자리고요. 이렇게 해서 좀 저렴한 자리에서 잡으셨거나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8만 원 목표가 우선은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8만 원 넘어간다면 저희가 또다시 한번 두 자릿수 10만 원 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멘토님이 찍어주시는 종목들 적중률 너무나 좋고 또 타이밍까지 모두 다 정확하게 잡아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 방송 저희 이제 마무리되기 전에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정우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 밀키트 종목 정리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멘토님
멘토님이 종시해주신 밀키트 종목명은 현대힘스였습니다. 올해 1월 26일에 상장된 아직 따끈따끈한 종목인데요. 최근 미중 갈등의 수혜로 조선주들 조금 테마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앞선 매물대가 물려있지 않은 그런 부담 없는 종목이라고 소개해 주셨으니까 알려주신 가격 대응 전략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우선 기분 좋게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마감까지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